전달하는 수단에 보면은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달하는 그 범위는 말로 하는 게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글로는 많은 것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배포드린 자료실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이 말로 하는 발표는 조금 가급적 함축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충분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라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국제질서나 신냉전이라 하는 말로 함축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시작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신냉전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까지 파급돼가지고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남북 간에도 대립과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전체주의 진영,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체주의 진영과 미국, 일본, 유럽을 대표하는 자유 진영의 대립이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은 중국과 러시아, 해양 세력은 미국과 일본.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양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때는 안정과 평화가 되는데 양 세력의 균형이 깨지면 큰 전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구한말의 청일전쟁 레일제 2차 대전 후에 남북분단과 6.25 전쟁 이런 현상이 역사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보면은 대륙 세력의 결속은 강화되고 해양 세력의 결속이 이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트럼프가 고립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자유진영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어가지고 우리 자유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한은 한미일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고리인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리들려고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치자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데 일본에는 이제 공산당 지지하는 제1교포 조총련이라든가 공산당 사회당 이런 이제 북한과 연계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 위험성이 표면을 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변화에 편성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 정책을 강경모드로 급선회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3대 세습 정권은 해방 후에 소련군에 진출시켜가지고 세운 정권인데 그 이후로 한반도를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체 공산화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 대남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작년 연말하고 일치에 발언들 좀 보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강경 정책을 하는데 2020년 9월달에 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은 영토 완전의 수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력으로 이거는 이제 남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2020년 9월에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 핵무력 정책법 이런 걸 만들고 2023년 12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서 또 김정은이 이제 교시가 내렸는데 북한의 체계는 보면은 김정은의 교시가 가장 위에 있어요. 헌법, 법률 이런 것보다 제일 위에가 김정은이 교시인데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는가,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쪽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종국 관계이다. 적대적 교종국 관계다. 그리고 유사시에 핵무력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해라.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북한 핵개발 조치할지 이 핵은 미국에 대해서 쓰는 거지 남조선에는 쓰는 게 아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노골적으로 남한에 이제 쓰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중요한 말이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해서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연초에는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을 철거해라. 이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은 평양 남쪽에 있는 저 흉한 저것도 철거해라. 그리고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시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지시 이후에 속속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없애고 있는 게 통일전선 공작기구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에 거쳐서 남한에 대해서 그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 분리할 때 타협적 유화전선을 해가지고 그 이제 속된 말로 야 우리 말로 하자 이래가지고 자세를 딱 엎드리고 유화적 태도를 보이다가 자기들 힘이 강해지면 일반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전술입니다. 대표적으로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시키면서 중국 국민당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합작을 했죠. 첫째는 중국에 있는 군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합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했는데, 그 합작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전면 전쟁으로 돼가지고 그대로 국민당하고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택동이가 1949년 10월 1일 날 북경에 인민공화국을 세웠는데, 그 세우고 나서 모택동 하는 말이 우리가 승리한 거는 해방군, 팔로군하고 공산당하고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이었다. 이 세 가지가 보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거의 49년 10월 1일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의 군사력이 모택동 군대가 승리하니까 그 모택동 전략전법도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번져가면서 김일성도 이 전법을 많이 도용해가지고 대남 공작에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 거쳐서 쭉 해오던 통일전선 공작기구들이 해체됐는데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이걸 이제 낙청으로 조국 전선 그러는데, 이걸 이제 그 6.25 전쟁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6.25 전쟁이 뭐 다 아시겠지만 기습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 기습으로 남침을 하는데 그 남침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조국 전선 명의로 계속 우리 평화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평화통일 선전을 하는 와중에 평양방송으로 남쪽에 우리 평화통일합시다 제안을 하고, 남쪽에서 그걸 받을 건지 말 건지 서울방송하고 평양방송하고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뒤로는 전쟁을 계획해서 기습을 해와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것까지도 없애버렸어요. 3월 23일에 자기들이 해체를 하고, 그리고 나오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4.19 때 북한의 침묵 통일 논의가 확산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50년대에는 이제 그 김일성이는 평화통일하자, 우리 평화통일하자. 그러고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북진 무력통일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북진통일, 무력으로 북진통일하자. 이래가지고 평화통일 그러면은 국시에 어긋나는 긴데, 그 당시 이제 4.19가 일어나가지고 평화통일하자. 이러놓으니까
이제 북한에서 거기서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이걸 이제 만드는데 약칭으로 조평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평통은 1990년 전후에 그 통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널리 알려진 범민련 조국통일 범민족연합하는 걸 1990년에 만들어가지고 잘 써먹었습니다. 이제 한 30년 동안. 그런데 이것도 범민련 부척본부도 1월 12일 날 해체를 하고, 그리고 6.15 공동선실천의도 해체를 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를 하고, 통일전선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 19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전선부는 여러 번 조직을 해체했다, 통합했다, 바뀐 조직입니다. 원래는 1956년 7월 달에 문화부락하는 이름으로 생긴 대남공작기구입니다. 그 당시에 1955년도에 일본의 좌익 세력이 조총련으로 다 결성이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본에 있는 좌익 세력을 조정하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부로 그 조직이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가지게 일시적으로 해체돼가지고 기능이 분산됐다가 없어졌다가 1977년도에 다시 통일전선부를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아치면서 이게 분리됐지게 그때 대남공작기 선정기구하고 대남공작기구를 외무성에는 그냥 표면적인 활동을 주고 공작기능은 다시 연락부로 갔다가 통합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이제 쪼개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김일성하고 김정일 시대 때 만든 통일전선공작기구들을 해체한 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특성이, 김정은 정권의 특성이 3대 세습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적 전제주의 정권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씨왕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씨 태조 이성계가 여도 해골을 해갖고 이씨조선을 세워가지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권력을 계승을 했는데, 김일성도 권력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누리고 자기 또 손자한테 권력을 누리는데, 이 세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들을 찬양하고 칭송해야지 자기 권력의 정당성이 살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선대들의 통일 위협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 저는 이제 자가당착적 자기 모순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짓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진단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오늘 토론회도 참석했습니다만 북한 전문가시 이제 곽길석 박사님 같은 그분은 이게 첫째로 보니까 북한 내부 통제력에 더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의 한류가 퍼져가지고 체제 위협을 체제가 흔들리니까 내부 단속용이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분석은 이제 북한이 저 핵폭탄하고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려면 왜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북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 이제 이 핵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그 개발하면서 자꾸 이제 개발 명분을 썼는데 지금 이 핵폭탄이 완성됐다고 2020년 9월달에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완전 한반도 전체를 남침하기 위해서 써먹는다 이랬는데 북한도 거들이고 이게 야 우리 민족한테 핵폭탄을 던지면 그 인간이 할 짓이냐 이런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동족 같은 민족도 아니다. 저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의식을 주입해가지고 핵폭탄을 지속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분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분석은 또 보면은 통일전선공작기구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만든 거 이거 너무 낡았다. 그게 이제 남북 대화용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 써먹기에 너무 날렸다. 지금 사이버 공작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충분히 통일 전술 공작을 할 수 있는데 불쾌한 기구가 있겠느냐, 이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분석 이외에 저는 민족사적 의미가 남북 관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죠, 이게 이제 김정은의 그 연말연시 행보의 특이한 점에 그 민주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게 그 3대 통일 헌장을 철거하고 이럴 때 3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7.4 공동성명, 그 이제 3대, 자기들 말로 3대 헌장은 그 조국 통일 3대 원칙하는 7.4 공동성명, 그리고 고려 영광제, 그리고 김정일이 주장하는 민족 배단결, 신대강령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4 공동성명 1972년도에 그거는 이제 우리 평화통일 방법으로 72년 이후로 한 50년 넘게 남북이 지켜온 불문율이었죠. 우리 그 남한에서도 그 당시에 이후락 부장이 가서 이걸 동의하고 왔을 때 남한에서도 지식인들이 많은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김일성한테 쏜 기다. 김일성이가 입만 열만 내보이던 걸 왜 동의하고 왔느냐. 이라고 그 당시에 이후락 부장에 대한 욕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종필 총리 같은 부분은 다시 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았는데도 우리 남북 대화 측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또 중요한 문건이 하나 채택이, 남북 합의에 채택이 있는데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에 보면 그 당시에 남북자 대표들이 많은 토론 끝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은,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일이가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죠. 우리는 두 국가 관계다, 교순국 관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쿠데타를 한 겁니다. 김정은 지 혼자. 남북 동포들은 다 우리 평화 통일하고 남북에 언젠가 통일해야 된다는데 통일 말도 쓰지 마라. 그러고 두 국가 관계다 이러니까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남북 공동의 불문율을 파괴한 게 의미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이제 김정은이 지금 핵을 믿고 평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는 걸 공건히 주장하고 있대요. 말하자면 무력 통일 노선으로 밟고 있는 겁니다. 핵을 끌어안고 싶더라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김일성부터 쭉 해볼게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방법의 두 가지가 평화통일노선하고 무력통일노선인데, 무력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게릴라들을 파견해가지고 여기다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6.25 전쟁 직전에 지리산, 태백산에 전통했던 게릴라들이 있고 60년대 중반에 울진 산책 지구하고 청와대 기습과 같은 게릴라 침투, 이게 이제 그 당시 전쟁 방법이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방법의 무력 통일.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그대로 북한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는 또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국내에 주체 사상파가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을 하고, 근데 이제 주체 사상파들의 그 이론적 기반이 김일성의 교시, 연설 이런 겁니다. 근데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가 그걸 전부 할아버지, 아버지의 가 애용해오던 통일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붕 뜨게 생겼죠. 아니 우리 그 수령님의 그 교시 내용을 손자가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 양반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졌다. 그 이 말은 저는 그 주체 사상의 이론적 기반을 파괴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 볼 때 이 김정은의 기이한 행보가 북한의 우리 주민들하고 남한의 주체사상과 친목 세력한테 상당히 혼란을 줍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아니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전부 김일성 수령님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혼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남한의 친구 세력들도 입만 열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론,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뭐 이런 걸 입만 열면 걸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맨날 통일하자. 자기들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게 남과 북이 통일하자 그러는데 반대합니까? 당신은 전쟁을 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김정은이가 통일만 섞지 마라.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논리로 자기들 또 활동을 정당화할지 여기에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의 그 동향을 주표해서 앞으로 많은 그 격동기를 겪을 것이다. 이념적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